금강산 호텔. 들으신 것처럼 원희 씨는 여행사에서 북한 관광을 전담을 했었어요. 2007년 당시에는 금강산 관광이 굉장히 활발하던 때였거든요. 음기가 강해도 너무 강한 영산이라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산이라서 구슬에서 그 기운을 받겠다는 거죠. 산의 강한 음기 때문에 객귀부터 잡귀까지 오만 귀신들이 산에 모여들어서 그렇게 달라붙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원희 씨한테 갑자기 금강산으로 출장을 간 선배한테 연락 한 통이 오더래요. 사망사고야. 시신 인계 때문에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원희 씨는 속초 경찰서로 와서 좀 도와줘. 당시 직원들은 강원도 고성이나 속초쯤에서 생활을 하다가 출장이 있을 때만 북한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출장 일정이 없어서 속초에 있던 원희 씨한테 연락이 온 거였어요. 학생 관광객들과 함께 온 선생님이 한 분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아침 일정 갈 시간이 다 됐는데도 호텔방에서 나오지를 않더래요. 이상함을 느낀 선배는 매니저님, 여기 201호 문 좀 열어주세요. 예? 근데 선생님이 바닥에 앉은 채로 잠이 들어 있더래요.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데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던 거예요. 사인은 돌연사. 정신없이 선배를 도와서 시신을 인계하고 돌아가려는데 호텔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슬쩍 엿들었더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불과 작년에도 한 관광객이 같은 호텔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몇 년 전부터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묵었던 호텔이 어떤 곳이냐면요. 금강산 자락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해안가의 한 호텔인데요. 금강산의 음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은 물귀신이 있다고 직원들도 호텔에서 자기를 꺼린다는 거예요. 와. 사건과 소문이 잊혀져 갈 때쯤 출장 일정이 잡혀서 북한에 올라가게 된 원희 씨는 바로 그 해안가 호텔에서 묵게 됐어요. 그렇게 원희 씨는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자려고 객실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그때 귓가에 바람 소리 같은 게 스치듯이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떤 남자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더라고요. 소리는 그 다음 날에도 밤만 되면 계속 들려왔어요. 겨우겨우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마치 물에 빠진 것처럼 숨이 막히는 거예요. 잠에서 깬 원희 씨가 이게 뭐지? 놀라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한시라도 빨리 이 호텔을 빠져나가고 싶었던 원희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를 살펴봤어요.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에서 도망치듯 나오는데 그때 원희 씨 방 맞은편 객실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밤새 원희 씨를 괴롭혔던 그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여기요. 떨리는 다리에 간신히 힘을 주고 그 호텔을 미친 듯이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일정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직원용 임시 숙소에서 보냈어요. 그렇게 원희 씨는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원희 씨의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하시더래요. 앞으로 출장 가면 그 호텔은 가지 마. 그리고 과장님이 뒤이어 해주신 말씀을 듣고 원희 씨는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원희 씨가 입사하기 몇 년 전 그 호텔에 객실 직원 성훈 씨와 기영 씨가 근무를 하고 있었대요. 이 둘은 한국 직원이라 호텔 객실 하나를 숙소 삼아 지내면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휴대전화도 반입 금지고 인터넷도 안 되고 마땅한 오락거리도 없는 북한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심심하지. 퇴근 후에 마시는 술 한 잔이 유일한 낙이었죠. 그날도 성은 씨랑 기영 씨는 가볍게 술 한 잔을 하고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잠을 자다가 성훈 씨가 얼핏 잠에서 깼는데 기영 씨가 귀를 막고는 객실 문 앞에 서 있더래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가더래요. 잠에서 살짝 깬 터라 눈도 제대로 못 뜬 성훈 씨는 아, 내가 잘못 봤나? 하다가 스르륵 다시 잠이 들었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진짜로 기영 씨가 숙소에 없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올 때까지 연락이 안 되더래요. 그리고 며칠 후 가까운 해안가에서 기영 씨의 시신이 떠올랐고 사인은 음주로 인한 실족사. 다들 좀 의문을 가졌대요. 뭐 기영 씨가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호텔 주변 해안가는 수심이 1m도 안 되는 얕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훈 씨가 자다 목이 말라 잠에서 깼는데 객실 바닥에서 어떤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더래요. 성훈 씨는 아, 기영이가 술 마시고 있구나 하고 다시 잠을 자려는데 기영 씨 얼마 전에 죽었죠. 맞아. 성훈 씨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바닥을 다시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훈 씨가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호텔 옆 해안가로 와. 기영 씨의 무전 소리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밤마다 기영이가 물에 흠뻑 젖어서는 문 앞에 나타나 계속 흐느끼면서 날 보고 이리로 오라고 손짓한다고. 그리고 며칠 후 호텔 해안가에서 성훈 씨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기영 씨의 시신이 있던 곳과 같은 곳이었죠. 실족사.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원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과장님 혹시 그 직원분들 묵었던 객실이 2층 201호. 그 호텔을 도망쳐 나올 때 저절로 열린 그 방. 맞은편이었던 방. 들어오라고 부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던 그곳이 바로 201호. 그 방에서 자꾸 사고가 일어나니까 한동안 안 쓰다 얼마 전에 다시 개방한 건데 거기서 묵은 사람이 또 죽어나간 거야. 얼마 전에 죽은 그 선생님 말이야. 그 방이랑 가까울수록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컴플레인도 많았고 지금은 다시 닫았대. 원희 씨는 오싹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내가 맞은편 방이 아니라 201호에 묵었다면 흐느낌 소리의 주인은 201호에서 나를 대신할 사람을 찾는 걸까요? 팔공산 폐모텔.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기이한 사연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사연이군요. 성빈 씨의 입장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9일 아내와 함께 대구 팔공산에서 데이트를 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발공사. 팔공산 근처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9시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구미에 있는 저희 집으로 내비를 찍고 운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너무 재밌었다. 그러니까 그치? 오랜만에 이렇게 둘이 데이트하니까 좋다, 그치? 어머님이 톡 보내셨는데? 뭐라고? 서준이 아직 안 자나 봐. 아이, 서준 씨 이 녀석 완전 신났네 이거. 어? 아 귀여워. 아, 저길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거. 잠깐 아들 영상을 보느라 한눈판 사이에 길을 지나친 겁니다. 잠깐만.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왜 이래?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자꾸 왜 이러지? 이게 맞아? 일단 가보자.
우회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로 오른쪽으로 난 길이 보이는 겁니다. 뭐야, 이거 새로 난 도로인가? 저는 내비 말대로 오른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진입하는 순간부터 저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이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좁은 길인데다가 주변은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둑어둑하지 너무나 위험하다 싶어서 조심조심 차를 몰고 가는데 저기 뭐야? 어? 뭐가? 뭐 하는 거지? 싶어서 차 속도를 줄이면서 자세히 바라보는데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피척피척 오른쪽 다리를 절면서 걷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 뭐 집에 가시나 보지 뭐. 아 그나저나 내비 이거 길 제대로 찾는 거 맞아 이거? 저 앞에 웬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앞을 바라보니까 할머니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분명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구부정한 허리에 지팡이. 아무리 생각해도 방금 전 그 논밭에 있던 할머니 같았어요.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차 앞은 안개가 자욱해졌고 뽀에서 앞도 잘 보이지 않는데 길은 점점 좁아지고 근데 하필 갑자기 아 근데 자기야 나 지금 좀 갑자기 숨이 많이 오는데. 어? 저 모텔인 것 같은데? 딱 차 안에 있어? 금방 갔다 올게. 그리고서 저는 차에서 내려 모텔 쪽으로 향했습니다. 막상 모텔로 가보니까 영업을 안 하나? 불 켜진 창문은 하나도 없고 온통 어둠인 거예요. 건물 옆쪽으로 걸어 들어가서 얼른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차로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예요. 두리번 주변을 살피는데 여보, 하지만 아내는 모텔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고 여보? 저도 급히 뒤따라갔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새 아내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모텔이 아니라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폐 모텔이었던 겁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먹통이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뭐야? 벼랑간 발소리가 들려서 그쪽을 바라보는데 여보, 소준 엄마. 아 어디가? 저는 아내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소준 엄마 거기 있어? 여보, 나 무서워. 그만 가자. 복도 쪽으로 핸드폰 불빛을 비추며 아내를 불렀지만 그새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요. 아 여긴 왜 들어온 거야? 어? 소준 엄마 여기 있어? 뭔가 제 발목을 툭 잡았던 거예요. 웬 할머니가 난간 사이로 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까 제 차를 가로막았던 그 할머니인 거예요. 뭐야? 나가!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저 할머니 뭐야, 이씨. 아, 귀신이야, 뭐야. 어? 거기 있어? 서준 엄마. 그 와중에 아내도 찾아야 됐고 아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서준 엄마. 여기 있어? 서준 엄마. 서준 엄마. 여보, 거기 있어? 아, 이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끼 열리는 겁니다. 마치 들어오라는 듯이 말이죠. 그래서 방 안을 이렇게 슬쩍 들여다보는데 아내가 주저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로 울고 있는 거예요. 서준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글쎄 제가 창문 난간에 몸을 걸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야! 썩 꺼지지 못할까? 아까 그 난간에 보였던 할머니가 여자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 사이에 저는 도망쳐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건지 헉헉대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서준 엄마. 모텔 옆쪽에서 아내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좀 이상했어요. 한쪽 팔을 45도 각도로 옆으로 들고 있었는데 뭐라 중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랑 나란히 손을 잡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아, 서준 엄마. 아, 도대체 어디 가셨던 거야? 할머니야, 할머니. 어? 할머니가 빨리 나가야 한대.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저는 일단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자며 아내를 차에 태웠습니다. 분명 우리 할머니였어. 어? 봐봐. 저기 할머니 계시잖아. 모텔 옆으로 정말 할머니가 계시는 겁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지팡이, 그리고 그 얼굴. 저희 부부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고 무사히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대체 그 모텔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할머니께서 저희 부부를 지켜주셨던 걸까요?